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중학교는 안 가고 고등학교만 다 갔다가 만드는 개수도 재원생만 해도 막 1000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다 만든 게? 자, 대표값. 아니, 표자 쓸 때마다 이상해. 표 쓸 때마다 뭔가 글자가 표처럼 안 생겼어. 자, 대표값은 대표하고 값을 붙인 건데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대표값이 된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자, 그럼 대표값은 뭐냐면 당연히 어떠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대표값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아까 오늘 제가 언급했던 평균입니다. 평균 언제 처음 배우게? 6학년. 오, 초육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가능성을 배웠던 그 평균이 한 번 더 나오는 거라서 거기 116쪽에 있는 평균이란 무엇인가에 있는 걸 봐도 알겠지만 평균이 5명의 수학 점수가 70, 80, 75, 94, 86 너무 낮은데? 90개 하나. 그니까 이렇다고 하면은 얘는 5명의 평균을 내리면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죠. 그러다 보면 평균 구할 때는 힘들 수가 있는 게 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딱 떨어지지만 만약에 405가 아니라 406이었다면 81.2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고 그게 중앙값이랑 최빈값이에요. 자, 대표값은 종류가 3개인데 3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표값을 쓰는지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평균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보통은 점수와 관련된 자료에서 평균을 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낼 때 70점이랑 80점이랑 맞나? 75, 94, 86 이렇게 5명의 평균을 낸다고 치면은 이 5명의 평균을 낼 때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눈다고? 5로 나누죠. 5명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 계산할 때 당연히 다 일일이 더하셔야 돼서 아무래도 계산 파트입니다. 여기는 계산 파트라서 정말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점수 5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더하게 되면 150, 225 319, 405까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5분의 405가 나와서 81이 돼요. 올라가 봐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단위는 당연히 그냥 별량의 단위인 점수에 점을 달아가면 됩니다. 이게 평균이고. 자, 그럼 우리가 새로 배우는 중앙값은 뭐냐면 근데 느낌을 딱 봐봐. 왜 값 앞에 중앙을 붙였을까? 가운데 있으니까. 응, 맞아. 근데 여기선 베이스로 하나가 깔려있어야 돼. 전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작은 숫자부터 나열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 배치한 것 중에서 가운데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중앙값은 배치를 다시 해줘야 돼. 지금 이게 낮은 애부터 높은 애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점수가 제일 낮은 애부터 다시 재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은 75,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4 이렇게 재배치를 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중앙값이 되겠죠. 80.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어. 여기에 갑자기 100점이 만입했어. 현재 가운데 아니죠? 이때 중앙값이 뭘까? 80, 86.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요. 오, 맞아. 정확해. 오. 형이야? 칭찬 취소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짝수개면 어떻게 하냐면 홀수개면은 그냥 가운데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짝수개가 되면 가운데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소리가 많은데 2개가 돼. 그러니까 2개가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2개의 숫자의 평균을 내주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얘네 둘이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그 친구가 중앙값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중앙값이 83인데 83은 여기에 없잖아요. 괜찮아. 중앙값은 꼭 얘네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어도 중앙값은 나올 수 있어요. 꼭 가지고 있는 숫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야. 마찬가지야. 평균도 81인데 여기 81 있어서? 없었죠. 그것처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니어도 대표값이 될 수가 있어요. 단 최빈값은 제외인데 왜냐면 최빈값은 뭐냐면
최가 어디에 최일 것 같아? 너희가 알고 있는 최가 들어간 단어 아무거나 말해봐. 최고. 최대, 뭐 최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최자거든요. 가장 최자예요. 그리고 이거 B는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는 B이게? 빈도. 다행이다. 나 혼자 빈체 생각했어. 순간 배고픈가? 그래서 빈도에 들어가는 빈인데 그래서 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 그래요. 간단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점수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들아 시험 잘 봐. 실수하면 안 돼. 긴장하지 말고 마이너스 유리화 제대로 해. 막 이렇게 해서 보냈어. 근데 놀랍게도 다들 점수가 실수 나온 사람 100점 한 명 뜨고 실수했는데 거의 실수를 더해서 91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대충 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95점이 많죠. 예. 그렇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자료에 똑같은 숫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값을 쓰는 게 최빈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빈값은 95가 됩니다. 그럼 최빈값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게 최빈값이라서 그래서 일단 최빈값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근데 막상막하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게? 두 개다. 둘 다 쓰면 돼. 맞아. 둘 다 쓰면 돼요. 근데 최빈값이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최빈값 없어요. 가장 많은 게 없잖아요.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없는데 4개 4개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91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1개, 4개, 4개로 지금 4개가 제일 많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답을 2개를 써야 돼서 최빈값은 평균이랑 중앙값과는 다르게 답이 2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빈값이 95랑 100으로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최빈값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95 4개랑 100 4개만 있으면 뭐예요? 그건 걸로 나올 거라서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자 1번에서 이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문제에서 다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1번에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 그럼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32 더하기 28 더하기 50 더하기 49 더하기 18, 28 40, 40 이걸 다 더해준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 8. 평균 구하려면 이걸 다 돼서 8로 나누어줘야 되죠? 근데 이거 더할 때 이렇게 둘둘둘 하시는 게 빠른 거 아시죠? 이거 둘이 더하면 60, 얘네 둘이 90. 99, 얘네 둘이 46. 46, 얘네 둘이 85. 85가 돼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159. 159,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하면 131. 131,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끼리 더하면 290. 29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평균은 우리가 지금 다 더한 290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니까 8로 나누어져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8, 3, 24, 8, 6에 48, 8, 2, 16, 8, 5, 40으로 36.25. 이 단위가 뭐지? 이거 실기평가 점수구나. 점수니까 마지막에 점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중앙값은 우리가 뭘 해야 되더라? 작은 것부터 쓰는. 작은 것부터 배열을 먼저 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배열을 하면 제일 작은 거는 18. 그 다음이 28, 28. 그 다음이 32인가? 그 다음에 40, 45, 49, 50, 8개 맞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중앙값이 근데 이거 짝수인데 중앙값 어떻게 해? 가운데 두 개. 가운데 두 개가 지금 누구랑 누구야 얘는? 32, 40. 30이랑 40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나열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2분의 72가 돼서 36이 될 거고 중앙값도 단위는 별량의 단위를 따라갑니다. 점 써주시면 돼요. 평균이랑 똑같이 가면 되고 그럼 최빈값은 어때? 이거 뭐가 제일 많아? 28. 28이 그냥 혼자 두 개고 나머지는 다 한 개씩이죠. 그래서 얘는 최빈값이 28이에요. 도수가 뭐예요? 도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요 도수가?
28점의 도수가 있는. 아, 도수는 28점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 자료에서는 도수라고 표현을 해요. 옛날에 중1 때 우리 배웠던 도수분 보표. 뭘로? 기억이 안 나. 오케이, 패스. 이제 뭐 방학생각 패스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119쪽으로 오시면 돼요. 근데 봐봐, 제 이번에 보면은 문제의 아주 큰 힌트는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라는 게 제일 큰 힌트예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자료가 8개지. 그럼 8개면 중앙값 어떻게 구한다고? 가운데 두 개 더해서 가운데 두 개 더해서 2로 2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지금 가운데 두 개가 221이랑 X.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는 그럼 이거는 221이랑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중앙값을 만들었겠다. 근데 그 중앙값이 223이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양면에 2를 곱해서 446으로 만들어 주시면 X가 어떻게 돼?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225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더 깊게 보고 갈게요.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값이 똑같게 만드는 건데 7, 8, X, 7, 9, 7, 5 외워볼게요. 자,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얘가 문제의 힌트가 뭐냐면 평균이랑 최빈값이 똑같대. 이 상태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개수를 이미 세보면 7이 몇 개야? 셋, 8은? 하나, 9는? 하나, 5는? 하나. 그럼 7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에 무슨 값이 들어가도 최빈값은 무조건 누구야? 7.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3개니까, 그죠? 이 친구가 7이면 두말할 거 없고 8이어도 모자라고 9여도 모자라고 5여도 모자라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최빈값이 7인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친구 무조건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최빈값을 이용해서 7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평균이 7인 걸 이용할 차례.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개수가 7개니까 7로 나누면 평균이 7이 나온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하면 되겠네. 7 더하기 8은? 15.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9는? 31. 더하기 7은? 38. 더하기 5는? 43.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43을 더해서 7로 나눈 게 7이구나. 그러면 x 더하기 43이 49. 49가 되어야 되니까 x는 6.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그냥 문제에서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이 뭔지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 120쪽으로 오면은 3번 한번 봐볼래? 120쪽 3번? 3번 집중해가지고. 자, 근데 봐봐. 거기 3번에 보면 다음은 어느 해 5월 7가구, 7가구가 7가구인 거죠. 집 7군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전기 사용량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숫자들을 쭉 보세요.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는 평균값, 평균, 중앙값, 그 사실 최빈값도 원래 있긴 있는데 그 셋 중에서 어떤 걸 대표값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에서 많이 틀려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라고 생각해? 지금 더 쓰여 있나? 여기는 다 안 됐어요. 여기 안 되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됐네? 중앙값. 이유는? 그 지금 하나만 되게 높은데 이 하나 때문에 평균도 같이 높아져 버리니까 중앙값이 더 높은 거. 정답이야. 중앙값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로 평균을 내면 나머지 6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421이 거의 컴퓨터 페인이야. 그냥 출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냥 일단 게임 켜놓고 나가. 일단은 그냥 자기가 접속률 깡패라는 것을 막 인증하고 싶어서 막 켜놓고 다녀. 그래서 전기가 엄청 나와. 막 에어컨도 틀고 나가고 막 부자야 그냥. 그래가지고 혼자 422 나왔어. 왜냐면 다른 집에 지금 2배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 상태를 평균을 내면 다른 집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집들은 전부 다 100 몇십 몇, 100 몇십 몇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한 집 때문에 평균이 200이 넘게 나오는 거야.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을 내봤자 다른 집들보다 높게 나오는데 신빙성이 있을까?
그쵸? 만약에 내가 이 421짜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골랐다면 수치가 차이가 확 나겠죠. 이런 값을 우리는 극단적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또 느낌 이상한데 예시야. 우리가 만약에 전부 다 100점이야. 근데 신입생 한 명이 왔는데 혼자 20점이야. 평균을 냈어. 너네 안 억울하니? 왜 누굴 쳐다봐? 신입생이니까 낮아서 아, 여도 쳐다본 거야? 예. 아니 95점. 그냥 그렇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100점이었어. 근데 갑자기 신입생이 딱 왔는데 시험을 봤어. 그래서 시험 상담하는데 얘들아 내가 평균 95점 넘기면 우리 피자 파티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창문도 있고 환기도 시킬 수 있는데 피자 파티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저 열려요? 예 열리죠. 밖에 글씨 있는데 열려요? 그거 제가 담당하는 초보가 물어본 질문 이미 잘라져 있어요. 라고 어제 고2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고2에도 순수하게 그럼 석이 잘리잖아요 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이미 잘려있어. 밖에 되게 시원해요. 방충망 있어요? 지금 방충망이 없어서 안 여는 거예요. 아, 무섭다. 뭔가 저런 거 보면 무서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신입생이 갑자기 똥 쌌어. 신입생이 20점 맞은 거야. 평균이 95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떡볶이 파티, 피자 파티가 무산이 됐어. 그럼 안 억울해? 근데 100점 많이 100점이 7명이 나오고 20점이 한 명만 나오는데 응. 95점이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720을 8로 나누면 90점인데. 안 억울하세요? 그렇게 되면? 대박.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근데 그럼 그 평균이 만약에 예를 들어 너 100점이야. 근데 평균은 90점이 됐어. 그럼 내가 그거를 말하고 다니까? 차라리 나는 100점 7명이야 우리 반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반 평균 90점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그 상황이라면 100점 7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뭐 이번에는 뭐 시험이 마지막 장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100점이 거의 없어서 있긴 있어요? 네 아, 혹시 얘에서 옆통수 안 따갑니? 네? 옆통수 안 따갑니 옆통수? 고등학교 유일해요? 95점까지 그랬어. 유일해요 근데 예서가 근데 예서 운이 좋았어요. 우리만 100점 없을 뻔했어요. 너 앞에도 막상 계산해서 푼 거예요. 야, 9번 맞긴 했어. 했던데? 오. 아 그래? 아 다행이다. 휴 9번 틀려봤으면 진짜 100점 없네. 오. 까비. 아니, 영어 100점이야? 아니 수학! 우리만 영어도 수학. 100점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처럼 극단적인 값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평균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차라리 중앙값을 구하는데 이거 제가 찾아볼까? 얘 중앙값이 누군지 보자. 누구게? 제일 작은 게 135, 그 다음 143, 그럼 그 다음 154니까 162. 차라리 평균보다 162가 신빙성이 있지.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섞여있으면 기억해?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압도적으로 크건 작건 상관없이 무조건 중앙값을 써요. 아시겠죠? 압도적으로 큰 거 또는 압도적으로 작은 게 들어있으면 그때는 중앙값을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넘기지 말고 있어볼래요? 아니, 넘길 건데 잠깐 130쪽에 와볼래? 130쪽? 한 번 더 해보자. 쌤. 어. 그러면은 이거 극단적인 값은 2개 정도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안 나오나요? 그런 경우는 중3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와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진짜 싫어. 근데 여러분 통합이라서 뭐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자, 거기 140쪽에 3번 보면은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알아보려면 뭘 쓰게? 인터. 뭐? 아니에요. 그거 궁금한 게 아니긴 했는데 맞아 최민값을 써요. 왜냐하면 방금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알아본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많이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가수가 뭐 있을까? 다 다른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 그게 최민값으로 그럼 우리 만약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번에 이렇게 뭐 제가 하겠죠. 제가 몰라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최민값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있어. 최민값이 쓰이는 케이스가 언제 있냐면 이 개념 원리 없던 것 같기도 하고
132쪽에 수진이 나오네요. 없네. 그 채민값이 또 언제 쓰이냐면 옷가게랑 신발가게야. 왜냐면 옷가게랑 신발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발 좀 큰 사람 여기서 저 여자치고는 큰데 크진 않아요. 어디부터 끊어내요? 일단 윤석 부장님 발은 거의 300이요. 와 너무 큰데? 한 280이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75. 75? 저 285. 285? 너 왜 얘기하냐? 왜 얘기 안 해 근데? 300 얘기 나오네. 갑자기 맞다 아니네 이렇게 내린 느낌인데 300이 넘사긴 해. 그 생각을 해봐봐. 근데 대부분의 난 평균을 모르는데 대부분 남학생 기준 발 사이즈 평균적으로 어느 거야? 270? 70? 270 정도? 작은 애 빡세면 65 정도. 재민이랑 태균이는? 저 65. 65? 태균이는? 60. 점점 이렇게 커지네. 60, 60, 야오. 70, 75 이렇게 커지는 거야 거의. 나는 발이 250이야. 여자치고 큰 거야. 수현이 몇이야? 저 30이랑 35시간. 35? 수현이는? 20, 20. 너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작은 거야. 이거 작은 거고. 여자들은 보통 230에서 240이 많아. 대부분 그렇고. 근데 250, 난 너무 크고 소명이 너무 작고 너가 평균이야. 우리 너무 크고 우리 셋이 합치면 평균 나오겠다. 그치? 근데 이제 그 신발 가게에서 그런 평균적으로 270이 많다며 남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월초 270이랑 260 그쯤의 신발은 많이 준비하겠죠. 대부분의 신발은 그렇게 많이 팔리니까 그 손님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300짜리를 준비하겠어? 300짜리 한 100개 준비하겠어? 안 하겠죠. 드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발 가게나 옷 가게에서는 실제로 채비값을 많이 써요. 한 달 동안의 손님들의 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지난달에는 270이 많이 팔렸네. 그럼 이번 달에도 270을 많이 준비를 해놓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두면 좋은데 옷가게, 신발가게에서는 옷 사이즈도 솔직히 3X 라지보다는 엑스라지를 더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대부분 엑스라지 많이 입으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옷 살 때 힘들어요. 제가 상체랑 하체가 사이즈가 극도로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의 채비값이나 이렇게 알면 되고. 왜냐면 채비값 가끔 그렇게 물어봐. 저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121쪽 121? 와 우와 121이다. 이거 무슨 숫자야? 선생님. 11의 제곱이요. 그렇지 11의 제곱이야. 내 생일은 무슨 11의 제곱이야? 아니에요? 맞는데 11의 제곱이잖아요. 뭐해? 자, 3코드는 뭐냐면 여기서 저 3이랑 4랑 5에서 4는 조금 적일 수 있겠다. 4는 어떤 단어에 들어가는 포짝이? 오 정답이야. 맞아. 이거는 분포에 들어가는 포예요. 이 도는 무슨 도게? 그림 도수에도 들어가 정도에 들어가요. 그 그래요? 도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 그 도자고요. 그 다음 3이 문제인데 산만하다. 아니 분산 맞는데 해산. 분산을 안 배웠잖아. 해산 맞아. 흩어질 산자예요 이거. 해산물. 그 해산 말고 자 먹는 해산 말고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흩어질 산자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평균이 70점이 나온 사람이 둘이 있었어. 근데 평균 70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평균이 70점인데 5과목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근데 걔는 60, 70, 80, 80을 받아서 평균이 70인 거야. 평균 70이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애는 어떻게 받았냐면 평균에 대해서 받긴 받았는데 40, 50, 70, 90, 100 이러면 70이에요, 평균이. 자, 그럼 누가 더 잘한 걸까? 오른쪽. 왜? 100점 있으니까? 예. 둘다
저 공부 안 하고 저 물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을 잘하는 몇 거 없지 마리냐. 않아요? 골고루 하다가 자 골고루 하다가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네. 골고루 하다가 조졌냐 돼. 하나만 파서 잘 맞냐. 이거인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사실상 누가 더 잘했다를 비교를 할 수 없죠.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산포도라는 애는 뭐냐면 산포도가 일단 더 큰 건 얘입니다. 왜냐면 지금 산포도는 뭐라 그랬냐면 어느 정도로 흩어져 있어를 물어보는 정도가 산포도인 건데 근데 우리가 산포도는 그러면 평균인 70에서부터 많이 흩어져 있느냐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70에 좀 가깝지 않아? 그죠? 띠케봤자 10점 차이죠. 평균에 대해서, 그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자그마치 20점, 30점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산포도가 더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대표값인데 여기서 사실 다른 대표값은요 평균만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표 있죠. 거기에 동현이랑 진웅이가 있지. 근데 이거 계산을 안 해봐도 동현이는 평균이 70이야. 근데 진웅이도 평균이 70이야. 근데 수치를 봐봐. 동현이는 80, 70, 60, 70, 70으로 거의 70에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그치? 근데 여기서 그 밑에 진웅이 거는 90, 80은 굉장히 잘했는데 갑자기 50, 50, 80 이렇게 나왔어. 좀 극단적이지. 근데 우리가 평균은 같지만 어때? 진웅이가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거는 뭐냐면 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수치를 구해주는 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배우는 아이는 우리가 편차입니다. 편차의 차는 여러분이 아는 그 차입니다. 빼는 거예요. 그 편차인데 이 편차라는 애는 뭐냐면 얘가 별량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평균보다 얼마나 잘했는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 편차를 구해보면 이거 지금 평균이 7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편차가 얼마인 거냐면 내가 받은 건 40인데 평균이 70이니까 40 빼기 70을 해서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30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있니? 아직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친구는 편차가 얼마야?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조심해야 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숫자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그래서 50 빼기 70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0. 얘는 10. 20. 얘는 30. 이렇게 나오겠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인데 근데 혹시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신 분? 딱 대칭이에요. 아니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아냈어요. 다 더하면 여기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정적인 성질인데요. 편차는 항상 내가 평균을 잘못 구한 게 아니라면 편차는 무조건 다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는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증거로 한번 이 친구도 해볼게요. 얘는 편차가 얼마죠? 10. 얘는 마이너스 10. 0. 10. 작아하니까 얼마야? 0. 0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잘못 구한 게 아니라면 신기하게도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온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차가 거기 121쪽에 맨 밑에 3번 보시면 되는데 편차는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쵸? 지금 편차가 30인 애가 어때? 평균에서부터 제일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했거나 압도적으로 못했거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차는 숫자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거다라는 것을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편차라는 아이를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은 분산입니다. 자, 우리 분산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방금 내가 산포도가 뭐라 그랬게? 터진 정도. 흩어진 정도지. 근데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처음 생각은 흩어진 정도를 구하자 였어요. 이게 지금 처음 의문 제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려고 평균 구하는 것처럼 얘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편차를 구한 다음에
얘네가 의미하는 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처음 사고방식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가 그러면 편차의 평균을 구하자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게? 얼마로? 맞아. 근데 이게 불가능했던 이유는 편차는 합이 항상 0이었기 때문입니다. 합이 무조건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0인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30이 있으면 플러스 30이 같이 있고 마이너스 20이 있으면 플러스 20이 같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슈가 생기는 이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편차가 다 더해서 0이 되는 게 문제라면 그 다음 사고방식이 그렇다면 편차를 제곱을 해서 양수를 만든 다음에 구하자 라고 사고방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산입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구하기 위해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특징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곱한 것으로 바꿔서 구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이 친구를 저희가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 숫자가 너무 큰데 숫자가 너무 큰데 다른 예시 아니야 소신껏 이걸로 할게. 자 그럼 편차를 제곱하는 30의 제곱은? 900이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 900 400 0 400 900 이렇게 다 더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원래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편차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5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2600을 5로 나누는 거라서 520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분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오차가 생겨. 무슨 오차가 생겼냐면 내가 멋대로 제곱했다는 점이야. 이건 지금 문제가 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는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멋대로 제곱을 해서 구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값보다 한참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다시 루트를 씌웁니다.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편차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아이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친구한테 다시 루트를 씌워서 마치 제곱을 하는 것처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꺼내게 되면 2루트 130이 되고 못 꺼냅니다. 진짜요? 네. 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 제가 그냥 예시를 잘못 만들었어요.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건 제 예시 미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그래서 표준편차는 결국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123쪽으로 오세요. 123쪽. 왜 시계 없지? 좋아요. 자, 3번을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건 당연히 표준편차다. 왜냐면 평균으로 시작해서 분산 편차를 구하고 편차의 제곱을 통해서 분산을 구해야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5단계를 거쳐야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여기 5단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표준편차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숫자가 예쁘지만 나중에 숫자가 좀 안 예쁠 걸 대비해서 5단계를 모두 한번 거쳐가 보겠습니다. 자, 1단계 평균 구하기.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다 더해서 5로 나눠요. 자, 그럼 평균을 구해주게 되면 60 더하기 65 더하기 70 더하기 75 더하기 80을 해서 얘를 5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은 얼마게? 75. 사실은 이 가운데 숫자인 75? 70.
7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7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70입니다. 계산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차를 구할 건데 편차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친구의 편차는? 마이너스 10. 왜냐면 60 빼기 70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 0, 5. 5. 10. 편차는 마오 0, 5, 10으로 5개가 나오게 되고 편차 구하신 다음에 꼭 체크하셔야 하는 것은 다도에서 0이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편차를 제곱을 한번 해보자. 제곱하면 100. 100 더하기 25. 25 더하기 0. 0 더하기 25. 25 더하기 100. 100이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 하게? 250. 250이죠.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250입니다. 3번에서. 자, 다음은 분산인데 분산은 이렇게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것을 뭘로 나눠? 5로 나눠. 왜냐면 얘는 5개이기 때문에 5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5로 나눈 50이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50이에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루트 씌워서. 맞아요. 분산한테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50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루트 50인데 꺼내면 5루트 5루트 2가 되겠죠. 이 작업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5단계에 걸쳐서 여러분이 직접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 건데 4번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그냥 5개 갖다가 표준 편차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거친 이 5단계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저 부르세요. 첫 번째는 평균 구하기. 그거 나와 있어요. 오른쪽 위에 표준 편차 구하는. 자, 1번에 편차를 이용하여 별량 구하기.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 보면 자, 봐봐. 오른쪽 표를 보면은 A, B, C, D, E에 지금 편차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평균이 75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가 원하는 거는 B의 수학 성적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거 편차의 합은 무조건 0. 0이다. 그럼 X 바로 구할 수 있지. X가 얼마게?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예요. 맞아요. 아까 X가 마이너스 5라서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B의 편차가 마이너스 5라는 정보를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B가 몇 점이었는지를 몰라. B가 몇 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평균 75를 뺐더니 그게 편차인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그럼 네 번은 얼마야? 70. 70이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70점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망쳤는데. 완전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데 얘처럼 편차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 하지만 우리 구할 수 있지. 뭘 이용하면? 다 합하면 0. 그럼 x에 뭐 들어가게? 마이너스 9. 0. 어째서? 마이너스 0. x에 0이 들어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요. 아,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뭐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지금 다 아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 편차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편차는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나랑 같이 얘기하지 말고 편차의 제곱을 구할 건데 편차의 제곱은 그러면 4, 4, 16 1, 4, 4, 1, 4. 그 다음에 지금 자료가 몇 개? 6개. 6개니까 이거를 6개니까 6으로 나눠요. 다 더하면 얼마야? 16 더하기 1은? 17. 더하기 4는? 21. 더하기 4는? 25. 더하기 1은? 26. 더하기 4는? 30. 더하기 나누면? 5. 5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친구가 분산이구나. 그래서 분산이 5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표준 편차는 자동으로?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시기값 구하기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3번에 5개 중에서 2개나 올라. 2개나 올라서 자,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해서 왜냐면 이게 광담중 단골 문제거든요. 네?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칠판이 넓어서 지우는 게 좀 걸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보는
여기서는 뭐냐면 5개의 별량의 평균이 9이다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세워줄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평균이 9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야 되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이야. 근데 다 더한 다음에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누었더니 그게 평균인 9가 나왔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되죠. 그럼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는데 이거 계산하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27이죠. 네. 이게 45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뭐가 나와야 돼? 깜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정보예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정보를 찾으러 가볼게요. 근데 두 번째는 분산이 5인 걸 이용을 할 건데 선생님 근데 x, y를 몰라서 편차를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분산이 5라는 점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분산은 우리가 보통 뭘 쓰지? 일단 처음에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제곱하기 전에? 빼서 뭘 구하지? 편차를 구해, 그지?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별량이 7x, 9, y, 11이죠. 근데 평균이 9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9를 뺀 게 편차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9를 빼게 되면 7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2. x에서 9를 빼면 x-9, x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9에서 9를 빼면 0, y에서 9를 빼면 y-9, 11에서 9를 빼면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럼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제곱하면 4, 얘는 그냥 x-9의 제곱, 0, y-9의 제곱, 그리고 4가 되죠. 이게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뭐하지? 이거를 전부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 5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걸 다 더하거든요. 그러면 x-9의 제곱이랑 y-9의 제곱이랑 4 두 개의 8을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그게 분산인 5가 나온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돼요. 자, 그럼 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양변에 5를 곱해. 그러면 x-9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이 25가 되거든요. 여기 5를 곱하면. 근데 8 이항시키면 얼마가 돼? 17이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전개할 거예요. 이거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81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7은 0입니다. 이항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유가 있어서. 자, 그럼 이 상태 동류항 정리를 하는데 동류항이라 할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마침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따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색깔을 바꿔서 초록색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8x랑 마이너스 18y 보이세요? 이거를 마이너스 18로 묶으면 제가 x 플러스 y로 묶어줄 수 있어요. 보이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81 더하기 81은 얼마야? 162. 그래서 여기다 162를 더한 게 17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얼마인지 안다? 18. 이 친구는 18이라고 아까 전에 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18을 대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이거 324거든요.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자, 이거 둘이 합치면 얼마게? 쉬워요. 162. 맞아, 이거 두 배거든요,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160인데 그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70 플러스야. 이 형의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플러스 179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단골이고 할 게 많고 곱셈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서 이 문제 오더를 높아요. 왜냐면 실제 시험은 이것보다 어렵게 나온 거예요. 심지어 확인 3번 봐. 분산이 4.8이래. 영. 왜 4.8이래?
오케이. 그래서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표를 보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자, A반이랑 B반이 있어. 근데 평균은 누가 더 높아요, 지금? B 표준 편차는? A 그럼 이거는 평균으로 봤을 때는 B반이 더 잘하는 거야. 그치? 평균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점수는 대체적으로 B반이 더 높은데 표준 편차가 훨씬 크잖아요. A가 2나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 1등은 A반일지도 몰라. 평균만 낮은 거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기억. 분산은 A가 B보다 더 크다. 어때? 예. 맞지? 왜냐면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잖아요. 그럼 A반의 분산은 얼마? 81 81. B반은? 40. 49야. 그러면 분산이 더 큰 건 당연히 A반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서도 하고 있는 건가? 네. 하고 있는 거지? 굳어 있는 줄 알았어. 그 니은에 B반의 성적이 A반보다 더 우수하다. X 이건 맞아요. 왜냐면 반의 성적은 대표값을 보거든요. 근데 평균이 B반이 더 높아서 반의 성적은 B반이 높은 게 맞아요. 반의 성적은. 근데 학생 한 명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B반이 높은 게 맞아요. 평균이 높아서. 그래서 거의 써놓으시면 되는데 기억 옆에다가는 그냥 분산이 각각 81, 49라는 것을 써놓으시고요. 니은은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평균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니은은 평균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A가 B반보다 성적이 더 고르다. 고르다는 말이 뭘까? 편차가 이게 낮다. 맞아. 편차가 낮은 거야. 그래서 약간 평균에 가깝게 해서 그 반 내에서 성적이 다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 말은 즉슨 표준 편차가 더 낮다. 작아야지. 맞아. 그리고 아까 전에 혹시 헷갈릴까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삼포도의 한 종류들이에요. 평균은 대표값 중에 하나인 거고 얘네들은 삼포도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에 고르다는요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것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디귿에 더 고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티눈이 쓰는 위치가 좀 이상한데. 막 써는 거 아니겠지, 설마? 디귿에 있는 고르다에 화살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선생님 기억에는 못 써요. 기억이요? 그냥 각각의 분산이 각각 81하고 49라는 거 써놓으시면 돼요. 표준 편차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A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틀렸어요. 더 크다는 거는 더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는 20점이고 누구는 100점이고 막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을에 B반의 성적이 A반보다 평균에 더 가깝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디귿과 리을은 같은 말인데 그 고르다랑 평균에 모여있다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터득해야 되는 파트라서 이거는 아직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숙제하면서 문제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모르겠으면 지금 한 요 4개 있죠. 이거랑 비교해보시고 고르다는 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라고 하셨지 하고서 이제 풀어보셔도 됩니다. 보면서 하셔도 돼요. 제일 어려운 거 2개 남았네.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몇 시에요? 20분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전 자신이 없어요. 사실. 못할 자신이요? 그래 좋겠다. 어제 내가 고2 수업하면서 이 칠판이 내 생각에 원래 칠판이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2m 20이고 이게 3m 40짜리니까 1.5배는 커진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한 150만 원 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애들이 전자칠판한테 졌네요. 이렇게 큰데? 라고 해서 전자칠판 3,400만 원 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치만 전자칠판보다 얘가 더 글씨 잘 써지잖아. 근데 알지? 나라가 잘 쓰는 거? 라고 했는데 애들이 점점 끌려가지고 그 뒤로 수업 터졌어. 5문제 풀고 끝났어. 그럼 애들이랑 이렇게 어색해진 게 처음이었어. 강남고2 애들이랑 어색해지기 쉽지 않았는데 다들 약간 네 네네 약간 무슨 오랜만에 만난 조카딸 놀아주듯이 네 그럼요 이렇게 해주더라고.
자, 5번은 두 집단이 있는데 얘가 그냥 한꺼번에 조사하지 왜 괜스럽게 남학생, 여학생 나눠놔가지고 그래서 그래놓고 물어보는 게 전체 표준 편차 구해달래. 이게 무슨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이거 알아놓으세요. 이 문제는 무조건 평균이 같게 나와요.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 95%. 왜냐면 가끔씩 100.5점짜리 문제로 바꿔서 낼 때도 있긴 한데요.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그만큼 조건을 더 달아줘야 돼, 대신에. 왜냐면 얘가 평균이 똑같아야만 분산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지금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보면 평균은 똑같아.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분산이 다르거든요? 근데 분산이 지금 남학생 거는 6이고 여학생 거는 11이야. 하지만 지금 학생 수가 달라요. 이 친구는 8명이고요. 이 친구는 12명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남학생의 분산인 이 6이라는 애가 어떻게 나왔을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편차를 구하지 않았을까? 남학생들의 편차를? 그 다음에 뭐 했겠어? 나눠요? 응, 남학생들의 편차를 제곱을 해서 뭘 했어? 나누기 8. 편차, 잠깐만. 나누기 8을 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뭐 했을 거냐면 남학생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그거를 8로 나누었더니 그게 분산인 6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남학생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총 얼마였던 거야? 48. 이거 48이었어. 그래서 남학생 거를 편차 제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48이었던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학생들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눴겠어? 11. 여학생들은 12명이니까 얘는 12로 나눴을 거야. 그래야 편차의 제곱을 다 합쳐서 12로 나눠야 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산이 11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합은 얼마였을까? 132. 그래서 얘는 132였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는 뭐였냐면 남녀 다 합친 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 해야 했던 거는 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합쳐서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나누기 몇을 해야 돼요? 20. 맞아! 남녀 다 합치면 20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금 문제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체를 구해주기 위해서 8명과 12명을 다 합친 20명의 분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학생 거랑 여학생 거 다 합쳐서 20으로 나눈 게 다 필요했어. 근데 얘가 지금 따로 구한 거야.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구해줄 수 있다? 왜냐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료는 모르지만 남학생의 총합이 얼마인 걸 알아? 48인 걸 알죠?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48인 걸 알아요. 근데 여학생은 얼마인 걸 알아? 132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은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20분의 180이 돼서 분산이 9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표준 편차 물어봤으니까 답은 3. 3이겠네요. 끝이에요. 응? 쉽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고 더한 다음에 총 인원수로 나눠주면 돼요. 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푸는 법은 이거 만약에 비스무리한 유형이 나오면 똑같은데 여기랑 분산이랑 인원수를 곱해요. 분산이랑 인원수를 곱해요. 그걸 총 인원수로 나눠요. 그게 분산이에요. 전체 분산. 빨리 하는 법인데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만 하고서 이거 외워?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값이 한 명 한 명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분산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완전히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 다시 복습을 숙제하면서 하시고 아직 습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꼭 찾아오셔야 돼요.
뭐 주말이든 언제든 저는 일요일까지 다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 6번만 하면 되는데 이 6번은 뒤에 있는 문제를 풀려면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서 왜 이번 수업은 잘안 지워주는 것 아, 실강실도 옛날에 이랬어. 잘 안 지워졌어. 기억 안 나지 근데. 같아요? 이게 새 칠판이라서 그래. 완전 새 거라서 지금 표면이 많이 꺼끌꺼끌해. 그래서 이거 쓰다 보면은 좀 표면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난 진짜 다른 쌤들 거 보다 내 거 보자. 나 진짜 깨끗하게 지운 거야 이게. 다른 쌤들 그냥 막 뿌예 그냥 안 깨끗어. 그 수학과는 다 그래. 이거 어쩔 수 없더라고. 영어과나 뭐 차라리 그러면 쓰는 게 좀 적은데 수학과는 어쩔 수 없더라고. 자, 표를 하나 그릴게요. 내 점수야. 작네요. 아, 다리 좀 너무 커. 만약에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 더 낫게. 이유가 있어, 얘들아.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역사야. 그럼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읽어줘요. 10점이에요. 오. 좋네요. 반올림했어요. 잠깐만. 나 이런 취급 받아야 돼? 야! 이러지 마. 자, 이- 대관의 역사 96년. 이거 음악입니다. 더 올랐어 역사. 나 역사 100점. 2점이에요. 4점으로 올랐어. 오해하실 거. 치는데 음악이 제일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대체 내가 음표랑 플랫이랑 그거 왜 알아야 되지? 진짜? 4점이었거든. 근데 오해하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잘치네. 잘 뭔가 있어. 뭔가 잘 찍었고. 잘못 찍어서 내 미실네요. 나올 수 있어. 잘못 찍은 거. 아, 저는 근데 좀 과하고 오해가 너무 좀 많이 작아지지. 응. 한개가 더 틀리게 나왔어. 어째서? 이실? 이상하지 모르겠어. 너보다 잘 맞. 자, 내 거야. 나 수학 영어는 이만큼이야. 이게 100이었으니까. 수학 영어는 100이었고. 선생님 찐 점수예요? 저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저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기억상 일단 음악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 제가 네. 100점 나왔던 음악 거는 시험. 한문, 아직 안 봤어. 수학, 영어, 그리고 중국어. 아니 고등학교 가서 했던 거, 중국어. 그리고 그것만 다 맨날 1등급이랑 100점 나왔고 나머지는 2등급만 했는데 국어랑 과학이 그나마 80점 이상. 공부 안 했으니까.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했어. 추가 공부 절대 안 하고. 맨날 들었던 말 그거지 뭐. 시원아 너는 하면은 너 잘하는데 왜 안 해? 이 질문을 저는 진짜 어릴 때 진짜 25번 들었어요. 거짓말 아니라. 시험 때마다 들었어. 시험 끝나고 상담할 때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안 하니까 80 나오지. 난 만족하거든? 난 80점으로 만족하는데 나한테 계속 그러니까 좀 만족해요. 전 초등학교 때 60점이었는데 만족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때도 너가 안 해서 그런 거야 말하면서 욕을 했었거든. 나 그래서 그런 걸로 너네한테 잔소리하고 싶지 않았어. 다른 쌤들이 많이 하지? 내가 잔소리 안 해도? 학교에서도 하시고 뭐 집에서도 하시고 그러지? 아니야? 집에서 잔소리 안 하셔? 안 하시니? 나 집에서 잔소리 엄청 많이 듣고 자랐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거 점수를 받고 엄마한테 간 거야. 엄마 나 점수 이렇게 나왔어. 우리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지었을까? 부정적. 과거형이니까 부정적으로 지으셨을 때 박수는 뭐야? 근데 잘했어! 이야 역사가 1.5점이나 올랐네 막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야 조용 얘들아 조용히 해. 근데 여기서 엄마가 타격 딜을 해. 지연아 너가 점수를 딱 10점씩만 올려오면 엄마가 사과하는 거 다 사줄게. 아무거나 사줄게. 진짜? 나 그럼 보드 바꿔주는 거야?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할게. 열심히 했어. 정말 10점을 올렸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봐봐. 지금 평균이 몇 점이냐? 아니 예시라니까. 자꾸 예시라는데 얘들아 예시라고 묻자. 여기서 그러면 평균이 지금 몇 점이지? 20점.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엄마가 나한테 점수를 전부 10점씩 올려라고 했어. 입력 완료. 올리게요. 딱 10점이죠? 그럼 저 공부 딱 1시간만 합니다. 공부 1시간 해. 10점 올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올려가지고 역사가 20점이 되겠죠, 그러면. 10점이 오르면, 그지?
근데 내가 음악은 그럼 30이 되고 미술은 40이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 평균이 어때? 30. 30점이 됐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는 뭐냐면 내가 역사, 음악, 미술을 전부 다 10점, 10점, 10점을 올렸어. 10점씩 올리니까 평균도 어때? 10점. 같이 10점이 올라갔지.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플러스 10점이 되면은 평균도 같이 플러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엄마가 여기서 이게 아니라 지연아 너 지금 받은 점수에서 전부 다 2배만 받아 라고 하신 거야. 2배? 아 그럼 미술이 좀 힘든데 알았어 미술 공부 열심히 해볼게 해가지고 엄마가 이번에는 전부 다 점수를 2배를 받아오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2배가 되면 몇 점이야? 아 여기서 20점. 그 다음에 여기는? 40. 그 다음은? 60. 근데 이렇게 되면 평균이 얼마야? 40. 40점이죠. 그럼 평균은 여전히 40점인데 평균도 어떻게 됐어? 2배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다 점수를 2배로 올리면 평균도 같이 2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엄마가 이번에는 2배 하고 10점 더 받아와 라고 한 거야. 이런. 그러면 여기서 몇 점 받아야 돼? 30. 30점 받아야 되지. 2배에 10점 받으면 30. 얘는? 50. 50. 얘는? 70을 받아야 돼. 근데 평균이 얼마야? 50. 근데 평균도 2배에 10점에 50이죠. 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그럼 평균은 내가 모든 점수, 그러니까 자료겠죠? 모든 자료들한테 변화를 똑같이 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더하기 50, 더하기 50, 더하기 50을 하면 평균도 더하기 50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확인 6번에서 지금 봐봐요. 그냥 6번이에요. 그냥 6번에 3개의 별량 A, B, C가 있는데 평균이 8이었어. 근데 A한테서도 B한테서도 C한테서도 2를 빼겠대. 그럼 얘 평균이 어떻게 될까? 6이 될 거야. 같이 2가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배가 되면 똑같이 2배 되는 건데 그럼 그 밑에 확인 6번은 A, B, C, D 있지. 평균이 6이야. 근데 별량이 지금 다 어때? 2배가 됐지.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됐겠어? 12. 12가 됐을 거야. 2배만 하면 되거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분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자. 자, 그럼 분산은 뭐였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였거든요.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편차가 어때? 처음 편차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랑 0. 0이랑 10이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분산을 구하면 이거 제곱해서 하면 200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 분산은 3분의 200이에요. 불편한데? 그건 소수도 못 만들잖아요. 예. 소수로 나오는 걸 보통 주는데 내 예시 미스.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근데 처음에 엄마가 10점 올리라 그랬지. 10점 올렸을 때는 어떤지 보자. 10점을 올렸어. 근데 편차에 변화가 있어? 없어요. 편차가 여전히 마이너스 10, 0, 10이죠. 근데 편차에 변화가 없으니 분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게 더하기 10점은 해봤자 분산은 변화가 얘는 분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표준 편차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같이 변화가 없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2배 받아오래. 2배를 받았어. 그랬더니 편차가 어때? 네, 늘어났어. 바뀌었어. 20에서 40을 빼니까 마이너스 20이야. 얘는 0이고 얘는 20이지. 그럼 얘는 분산이 400 더하기 400을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800이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점수를 2배를 다 했어. 그랬더니 분산은 몇 배가 됐어? 네네. 4배가 됐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2배가 됐는데 분산은 배를 뻥튀기 해서 갑자기 4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어때?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0, 0, 20이니까 얘도 분산은 똑같겠죠. 3분의 800으로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변화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결국은 분산이 어때? 더하기 10점을 한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전부 다 2배를 한 것에서는 영향을 받았어. 어떤 영향을 받았어? 2배 할 때? 4배. 4배를 했어. 이건 그냥 알려드리자면 3배를 했다면 9배가 됐을 거예요. 제곱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에만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점수를 10점씩 올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방금 내가 뭐라 했냐면 분산이 의미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였어. 그래서 얘가 평균이거든요. 가운데가. 근데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가 변화가 없죠. 그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점수를 2배를 받잖아. 그러면 점수를 2배를 받으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원래 이만했는데 2배가 됐죠. 얘들 평균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됐죠. 원래 이만했는데 차이가 이만큼 차이였는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곱하기를 하게 되면 평균으로부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데 더하기를 다 같이 해봤자 격차가 안 생겨요. 평균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는 기억을 하면 되는 건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곱하기 영향만 받아요. 더하기 빼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만약에 본다고 치면 거기 6번에 있는 거 보면은 분산을 구해달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별량한테 빼기만 했지. 거기에 분산 변화 없어요. 그냥 분산은 14예요. 그 분산이 변화 없이 그냥 14가 답입니다. 자, 그럼 확인 6번은 전부 다 2배가 됐어. 그러면은 지금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면 분산은 얼마인 거야? 4루트 10. 아니, 분산은 지금 얼마인 거야? 그냥 분산. 10이지, 10. 왜냐면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면 분산이 10인데 전부 2배가 됐으니까 분산이 몇 배가 돼야 돼? 네. 4배가 돼야 돼. 그럼 얘 분산이 얼마가 된 거야? 40. 40이죠.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얼마야? 4루트 10. 걔 지금 분산이 10이다?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다 2배를 받아가지고 우리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40이 됐어. 왜냐면 전부 다 2배를 받으니까 얘는 제곱배를 받아서 4배가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4배에 40한테 루트 10의 표준 편차가 얼마가 돼? 2루트 10이 되죠.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제곱배를 받으나 얘는 루트의 영향 때문에 그냥 곱하기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전부 다 2배를 했으면 표준 편차는 같이 2배가 됐을 겁니다. 표준 편차는 같이 2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인데 마지막 최종 정리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첫 번째, 평균은 받은 변화를 그대로 받아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상관없이 받은 변화를 그대로 받는 게 평균입니다. 두 번째, 분산은 곱하기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분산은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제곱으로 받아요. 제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2배를 하면 4배가 되고 3배를 하면 9배가 되고 4배를 하면 16배가 되는 거예요. 분산은 다 그렇게 돼요. 하지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절대값으로 받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배를 하잖아요. 표준 편차는 2배가 돼요. 표준 편차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왜? 분산한테 루트 씌운 거니까. 분산한테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양수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x 곱하기의 영향을 받는데 절대값으로 받는 거라서 만약에 전부 다 마이너스 2배를 하면 표준 편차는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음수인 거 중3은 거의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지. 중3은 많이 안 나오긴 해가지고 거의 그대로 받는다라고 기억하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 푸는 데에는. 그래서 이거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하니까. 숙제는 개념 원리는 132쪽까지. 어디부터요? 배운 거 딱 써요. 그 밑에 확인 체크도 다.